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 오늘은 1, 2부에 나누어서요. 한국 영화의 이 제작비 거품. 그래서 이렇게 대박 중심으로 가는 한국 영화. 이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한국 영화의 제작비 거품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속에는 뭔가 제작비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의 돈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비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화에 대해서 무리하게 마케팅에 치중하게 하고, 또 제작과 배급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제작사를 하면서 극장만까지 장악한 CJ나 롯데가 이 모든 부분을 특정 영화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괜찮은 한국 영화나 괜찮은 외국 영화는 상영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얼마를 벌까? 극장은 얼마를 가져갈까? 영화비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 또 영화기금 3%, 이래서 1,300원이 정부로 가고, 8,700원을 가지고 극장과 제작사가 4,350원씩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작사는 배급 수수료 5%를 극장에 줘야 되니까 제작사가 가져가는 부분은 4,132원이 됩니다. 영화 한 편에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제작사가 돈을 벌려면 제작비의 2.5배가 영화 매출이 잡혀야 돈을 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영화 제작비 안에 마케팅비, 관리비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홍보를 제대로 하느냐, 솔직히 영화 기사라든지 평에 관한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다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솔직히 뭐 뒷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극장 매출에다가 해외 판권에다가 VOD 그리고 TV 판권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한마디로 매출이 제작비의 2.5배가 나와야 제작사가 극장에 떼주고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100만 명이 극장에 가서 봤다 하면 제작사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은 한 41억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이런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 99년 이런 시점에서 이런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으로 해서는 30만 명만 봐도 성공 영화다, 흥행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제 70년대 때 보면 서울의 극장에서, 그때는 이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단관 개봉이나 많아야 한 2개 극장이 한 개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개 극장에서 2달씩, 3달씩 이렇게 흥행 영화를 계속 상영했죠. 자, 그럴 때는 30만 명이면 성공이고, 이제 70만 명이면 대박이고 이랬습니다. 그게 2000년 초반까지 유지됐어요. 그런데 시리가 250만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시리의 순제작비가 24억이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영화는 뭐냐? 1971년에 배우 김진규 씨가 이순신 장군한테 빠져서요. 그래서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진규 씨가 이 영화를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갔다. 근데 좀 뻥이 있었고 실제로 1억이 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이 한 채가 단독주택이 한 2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독주택 50채 이상의 돈이 이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제작비가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0억은 넘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전부 단체 관람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전부 학생들은 시민회관 같은 데 가서 단체 관람을 했는데, 그러고도 이 영화는 쪽박이 나서 그야말로 김진규 씨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분이 안 풀려서 그랬는지 한 7년 뒤에 난중일기라는 영화를 한 번 더 제작했다가 그것도 또 쪽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한국 영화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굉장히 제작비가 커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멜로 영화는 한 10억인데,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쓰면 이거는 멜로 영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다 했는데, 이제는 멜로 영화가 기본으로 한 50억 미만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던 쉬리가 24억인데
이제는 한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기본으로 100억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억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라면 아까 이야기했죠. 100만이 들어야 제작사가 41억 가져간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00억이 들어간다면 250만이 넘겨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한국 영화의 제작비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 역대 한국 영화 제작비 탑이 쭉 나오는데요. 설국열차가, 이거는 외국 자본으로 주로 제작이 되었죠. 설국열차가 437억이 들어갔습니다. 봉준호 감독요. 자,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지금 제작비 437억이 들어가가지고 손익분기점이 1000만이었는데 매출은 670억을 기록했습니다만은 935만 명이 들어가가지고요. 설국열차가 좀 손해가 났습니다. 자, 물론 부가판권까지 해서 지금 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손해가 났다. 두 번째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요, 신과 함께인데 이 영화는 1편, 2편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편 합쳐서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1300만 명이었는데 이 영화는 1, 2편이 합쳐서 2170만 명쯤 들어갔으니까 이 영화는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신과 함께는요. 자, 세 번째로 지금 한국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군함도입니다. 330억을 넣었는데 손익분기점이 800만 명인데 관객이 659만 들어서 이 영화도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심형래의 디워다. 322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영화의 관객은 785만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객이 지금 1000만 명이 되지 못해서 이 영화가 손실이 났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형래 씨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도 그 뒤에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죠. 자, 한국 영화의 한때 시리를 포함해서 차세대 스타였던 강재규 감독이 다시 영화 제작을 잘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게 이 영화 마이웨이입니다. 자, 장동건과 일본 사람들이 출연하는, 그래서 한국의 마라톤 선수가 일본에 징병되어서 이제 소련과의 전쟁,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소련과 독일과의 전쟁으로 또 끌려가고 거기서 또 독일군 포로가 됐다가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또 독일군으로서 또 상륙작전하는 연합군과 상대하는 이런 방대한 2차 대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특수효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화 자체로 보면 한국 영화의 역대 획을 긋는 영화고 그렇게 비판받을 영화가 아닌데 이 영화가 280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1000만 명인데 당시에 또 이 영화도 반일 분위기에 밀리게 되면서 214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필요한 관객 숫자의 4분의 1도 안 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강재규 감독이 영화계에서 힘을 잃었다 소리가 나왔지요. 여섯 번째로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라고, 이 고릴라가 프로야구에 데뷔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계 이제 꼬마 소녀까지 노는 그런 중국 자본을 넣은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70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132만 명만 봐가지고요 완전히 쪽박을 찼지요. 또 일곱 번째로 200억이 들어간 곽경택 감독의 영화 태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장동건이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크게 말아먹은 영화에 장동건이 좀 자주 등장하네요. 그래서 장동건이 이 영화의 탈북자이고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불행해진, 그래서 숨진 누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국을 상대로 이 테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 해외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가족의 고통 등을 다루는 매우 훌륭한 영화인데 이게 노무현 정권 때 개봉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폄훼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화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인데 347만 명만 들어가지고 이 영화도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날 영화가 아니다.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엄해에 걸리면 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영화가 180억이 들어간 최동훈 감독의 암살인데, 이 영화는 70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오락적으로 잘 만들어서 1270만이 봤습니다. 재미를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인데, 이 영화는 65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668만 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174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만주 서부극을, 만주 웨스턴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라는 영화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의 박운정 감독이 2015년에 이 대오라는 호랑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170억을 넣었는데 600만 명 손익분기점에 176만 명이 보게 되면서 이 대오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이 한국 영화 제작비들 400억에서 뭐 150억 이상의 이런 대박 작품들,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들을 보면요, 과연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의문부터 포함해서 2부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제작비 거품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작비 거품은 작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영화 반도가요, 해외 185개국에 선판매됐는데 이 영화 제작비가 지금 19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제작된 대규모 제작비 들어간 영화를 보면 스윙키즈가 157억, DMC 더 벙커가 165억, 그리고 마야광이 160억, 말모이가 110억, 뺑반이 124억, 엄복동, 자전거 왕 엄복동입니까? 이 비가 이 영화 들어가가지고 또 쪽박을 차서 그 뒤에 또 뭐 1일 1강을 했다라는 그 영화인데 150억이 들어가서 400만이 넘어야 되는데 고작 17만 명만 봤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13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제작비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작비에 굉장히 거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 숫자로 보면 작년에 2019년에 1000만 영화가 한국에서 5편이 나왔습니다. 1년에 1000만 넘는 영화 5편은 처음이라 그래요. 극한 직업이 작년에 1627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393만, 겨울왕국2가 1337만, 알라딘이 1255만, 기생충이 1009만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통 500에서 800만이면 중박이라고 하는데 영화 엑시트가 사실상 1000만이 넘진 않았습니다만 대박이 나서 942만. 그 다음에 이제 중박권에 약간 미치지 못한 영화가 봉오동 전투가 478만,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417만. 그리고 작년 말에 개봉해서 올 초까지 넘어왔던 백두산이 해를 넘겨서 821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화의 제작비들이 대부분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지금 들어간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스케일이 커진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은 이 물가 인상 상승률에 비해 영화 제작 비용이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제작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블록바스터가 60에서 100억이면 블록바스터였는데 지금은 150억 정도 넘겨야 블록바스터고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는 준 블록바스터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영화의 관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영화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볼 만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거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영화도 지금 한 7, 80억 들어서 만든 영화도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봐야 되고 100억을 넘기게 되면 한 3, 400만 원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기획이 졸속이다 보니까 남 돈을 100억 이상 끌어다가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 영화의 질은 이 형편없는 거품 그리고 졸속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어서 영화 보는 관객들의 평점이 형편없는 경우가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함도가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보면 뭐 봉오동 전투 이런 거 애국심으로 봤다지만 영화의 질이 형편없지요. 그래서
백두산도 사실상 이 CG 컬러 그래픽 외에 영화 스토리가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질은 점점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19년 작년에 손익 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7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그러면 손익 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적다? 한국 영화가 120편 이상 만들어졌을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손익 분기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영화는 투자자의 돈을 잡아먹어 버리고 끝이 나죠. 그런데 중박이 사라지면서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이제 나머지 영화는 거의 뭐 10억에서 20억 정도나 아니면 3억 미만의 아주 저렴한 영화를 갖다가 만드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화가 이런 식으로 대박 중심으로 도박판으로 가게 되면서 영화의 배급을 맡은 제작사가 롯데나 CJ가 다 제작 배급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영화를 1, 2주 안에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의 이 영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객석 대비 점유율이 85%, 그리고 상영 횟수 비율로도 엔드게임 어벤져스는 80.9%, 겨울왕국은 73.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주간에 거의 승부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영화가 객석을 몰아주면서 한 50만 명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요. 그래서 처음에 1주가 넘어가는 모양을 보면 아, 이 영화는 성공하겠다 싶으면 2주, 3주 보통 이래 가는데 2주 안에 영화의 관객 비율은 얼마쯤 나올 건지 거의 결정되어 버리죠. 그 외에 나머지 영화는 그야말로 빈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루 종일 트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넣어보다가 한 며칠만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이러니까 영화가 좋아도 그 영화가 흥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독립영화라고 볼 수 있는 독립예술영화가 121편이나 작년에 개봉되었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 영화 121편을 본 관객수가 289만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2, 3만 명도 안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유관순 문제를 다룬 한거 1편이 이 독립영화의 40%를 봤어요. 116만 명이 봤어요. 반일운동에 편성해서 정치적으로 본 거죠.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10,000명 안팎이 봤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벌새가 14만 4천 명, 윤희에게가 11만 7천 명,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고 홍상수 감독도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실상으로 뭐 거의 매덕 2, 3억 단위의 돈을 가지고 제작비로 영화를 찍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경이니 한국 영화가 지금 이렇게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100억, 150억 이런 제작비들을 투입하면서 가는 부분이 거의 도박 노름판처럼 되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제작비가 다 투입되는가? 아니면 제작비라고 하고는 영화의 제작사들을 많이 세워서 그 속에서 돈을 빼먹는가 하는 문제도 지금쯤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다. 몇 년 전에 영화계에서 바지 회사를 맡아주는 한 사람이 한국의 주요한 배급사의 문제를 저한테 고발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를 세워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으로 영화 제작을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 관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허위로 잡아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빼돌리고 있다. 마케팅 비용도 빼돌리고 제작 비용도 빼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영화 제작비가 150억 들어간다 하면 100억도 쓰지 않는다. 근데 그 나머지 돈들이 다 이렇게 비자금으로 사라진다.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한국 영화가 이런 풍토로 가면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점점 한국 영화의 수준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카데미상을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받았니 어쩌니 하지만은 한국 영화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살아있다 반도 같은 좀비 영화가 이 코로나 와중에서 영화 부흥을 알리면서 지금 200만에 접근해 가고 있는데 영화의 수준은 형편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해요. 네이버 평점을 봐도 7점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겠죠.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자극적인 댓글러들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영화가 투기판이 되고 또 거대한 제작비의 그 행방이 좀 의문스럽게 되면서 영화가 창투 등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대형 배급사가 배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화 제작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런 과정에서 영화 현장에서 표준 계약 약관을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화의 스태프들은 제대로 자신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턱없이 낮은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영화에 열정 페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의 성공은 감독과 주연 배우 그리고 제작사, 부자사 등의 지금 성공이고 영화를 열정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참여하는 수많은 스태프과 조연 등은 그 영화에 그야말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착취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 한국 영화 제작비 거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영화가 반짝하고 어느 순간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영화가 기본적인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채 그래픽으로 거의 떡칠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홍보, 낚시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오게 만들고 또 어쨌든 제작사나 배급사가 자기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투자한 영화는 어쨌든 흥행을 시켜야 된다고 극장의 좌석 점유율을 높여서 억지로 보게 만드는 그리고 또 그런 것과 연관된 지금 이 기레기 기자들이 그 영화의 평을 갖다가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관객들을 호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커진 외형, 저는 우려할 부분이 크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도요 1년에 500만 영화 하나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프랑스 영화가 한국보다 훨씬 선진적인데요 이런 프랑스에서 500만 영화가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대박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1000만 영화가 1년에 5개씩 나온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영화를 그야말로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영화는 상품 이상의 예술적 성격도 있다. 근데 지금 한국 영화의 제작 구조의 예술적 성격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기생충으로 봉준호가 아카데미상을 받지만은 기생충의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한국 영화 전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오늘 황 셰프의 요리 게실 1, 2부로 나누어서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